글쎄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과 알빔 테크놀로지에서 일하고 있는 김필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알빔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생체 현미경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살아있는 동물, 주로 이제 마우스 모델인데요. 살아있는 동물에서 생체 내 인비보 환경에서 세포를 바로 이미징하는 그런 기술과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생명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생체 현미경은 일단 여기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가 가장 간단한 이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익숙하실 이제 엑스레이나 CT, MRI 이미지 같은 것들은 보통 스냅샷 이미지고 보통 이제 저해상도로 이런 어떤 이제 티슈 레벨의 이제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동일한 이제 렁이고요, 사실은. 자, 렁에서 여기 보여지는 요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이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수준으로 요 세포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이미지를 실제 살아있는 상태의 인트라바이탈로 획득하는 기술을 오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비보에서 라이브 셀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큰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익숙하신 뭐 엑스레이나 뭐 PET, CT, MRI 아니면 이제 OCT라는 기술 또 초음파 이런 기술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세포 하나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고해상도를 달성할 수가 없는데요. 그에 비교해서 저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기술은 실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제 마우스 안에 있는 조직을 적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해 놓고 직접 저희 현미경을 이용을 하여 뭐 이 오른쪽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실제 세포들을 하나하나를 구분하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3차원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징을 할 수 있으면 실제 살아있는 생체 내부의 인비보의 미세 환경에서 어떤 이런 다양한 세포 형상을 영상화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기초 생물학 연구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영상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이제 이미징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제 사진이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생체 현미경을 이용한 이미지를 획득할 때, 이제 준비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우스를 일단 마취를 시켜놓고요. 여기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마취시킨 상태에서, 이제 렉탈 프로브를 이제 항문으로 집어 넣어서 바디 템퍼레처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한 신호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이제 히팅 패드를 컨트롤해서 마취되어 있는 동물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조직, 자,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림프노드, 퍼플리티알 림프노드라고 하여 무릎 뒤에 있는 림프노드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조직을 보통 이제 간단한 이제 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노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커버 글라스를 덮고 주변에 역시 또 이제 온도계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온도도 역시 이제 히터를 이용해서 이 경우에는 워터 서큘레이터를 사용했는데요. 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조직 히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징하고 노출되어 있는 조직의 온도도 일정하게 한 다음에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현미경 대물 렌즈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이제 획득을 합니다. 자, 우측에 보여드리는 예시는 이제 실제로 자, 이와 같은 왼쪽과 같이 준비된 상황에서 림프노드 안에 있는 자, T세포, 그 다음에 B세포,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T세포, 녹색으로 보이는 게 B세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사실은 이제 혈관의 바깥에 있는 역시 페리사이트처럼 붙어 있는 이 FRC라는 세포를 역시 별도로 형광으로 염색한 상태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팅에서 분당 한 1분당 하나 정도씩 이제 이미지를 획득해서 한 2시간 정도 타임랩스 이미지를 찍고 이제 빠르게 재생하고 있는 무비고요.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세팅에서 실제로 이런 세포들이 혈관 안에서부터 혈관 밖으로 이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잘 빠져나오는가를 이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요 예시에서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미징을 했느냐. 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마우스를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광 신호를 이용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T세포는 요 빨간색 DS레드라는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고요. B세포는 요 녹색 그린 플루렌스 프로틴을 발현하고 있도록 했고요. 네,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제 FRC는 저희들이 이 FRC를 타겟할 수 있는, 레이블링 할 수 있는 항체, ERK7이라는 항체를 별도로 구입을 한 다음에 여기에 형광 물질을 컨주게이션하고 이를 이제 요 림프노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주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형광 물질과 컨주게이트된 요 항체가 림프노드로 쭉 드레인 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요 ERK7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들을 이렇게 우측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비보에서 이제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예시는 이제 렁에서, 자, 렁을 이미징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제 수술적 처치의 사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역시 우측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이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뉴트로필, 그 다음에 녹색으로 보이는 건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블러드 플로우는 요 FITC, 에다가 덱스트란을 붙이고, 이거를 이제 인트라비너스 인젝션을 해서, 이제 혈관 조형을 한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혈관 안에 있는 요 뉴트로필은 역시 뉴트로필을 염색할 수 있는 요 라이식스지 항체에다가 빨간색 형광 물질을 컨주게이션 한 다음에 역시 이거를 인트라비너스 인젝해서 테일베인으로 이제 정맥 주사를 해서 그러면 요 안티바디가 이제 혈액 안을 쭉 순환하면서 그 혈액 안에 있는 혈류 안에 있는 뉴트로필들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염색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분 동안 이제 이미지를 한 결과이고요. 이때 그냥 이제 노멀한 상태의 마우스는 아니었고, 저희들이 이제 LPS를 주사를 해서 어큐트한 이제 sepsis를 유도한 마우스였고요. 어큐트 렁 인제를 유도한 마우스였고, 보시면 뉴트로필들이 어느 순간 이제 다시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혈관 안에서 이제 잘 있는데 숫자가 늘어나 있고 뉴트로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서로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이제 큰 아토리오를 막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동물 안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런 블러드 플로우라는 어떤 이런 피지올로지컬 미세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이미지를 한 결과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이제 실제 살아있는 동물 안에서 세포 하나하나를 이제 이미징 할 수가 있으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생체의 세포 수준의 어떤 인비보, 셀룰러 레벨 다이내믹스, 그다음 이제 서로 다른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형광으로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약물들까지 동시에 3차원으로 영상화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예시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측에 또 두 가지는 이후에 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역시 이거는 이제 본메로우에서 본메로우에 있는 세포들의 움직임을 찍은 영상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피부에서 역시 이런 그래듈로사이트, 주로 뉴트로필과 매크로파지들인데요. 얘네들의 이 세포들의 움직임을 역시 긴 시간 동안 타임랩스로 찍은 이런 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조직을 하베스트 해가지고 관찰하는 그런 엑스비보 이미징이나 히스톨로지라든지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라든지 아니면 뭐 인비트로에서 하는 그런 인비트로 이제 엑스플란트 조직 분석 기술로는 이제 불가능했던 실제 살아있는 노멀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에서의 인비보 조직에서의 어떤 실시간 세포 수준 이미지를 이미지를 통한 어떤 관찰과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빨간색은 사실 나노 캐리어, 드럭 캐리어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형광을 붙인 건데요. 자,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뭐 단백질 약물, 항체 의약품에도 저희들이 붙일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항체 의약품, 어떤 생명적 제제라든지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들이 포함된 어떤 바이오 의약품에 쓰는 제제들의 형광으로 표시한 다음 그거를 이제 실제 마우스 동물에다 주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효과를 내는가를 역시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하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사의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 최소한 마우스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어떤 고해상도,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들이 쭉 개발을 해왔고요. 보시면 뭐 거의 대부분 관심 있는 조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수, 본메로, 브레인. 자, 이건 브레인 튜머이고요. 그다음에 뭐 스킨, 렁, 그다음에 피부에 있는 스킨에 있는 뭐 헤어 폴리클들, 튜머,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튜머들. 팬크리아스, 뭐 스플린, 뭐 스몰 인테스틴, 뭐 GI 트랙트라든지 프로스테이트, 림프노드,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티슈, 그다음에 임신한 마우스에서 이제 태반, 플라센타, 키드니, 리버, 그다음에 이제 뭐 머슬들, 심장, 그다음에 망막, 그다음에 뭐 기도와 식도 같은 외부에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이미징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사는 이런 올인원 생체 현미경 시스템을 이제 제작하여 역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이제 커스터머의 니즈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엔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체 내시 현미경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저침습적인 방법으로 저침습적이거나 이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좀 더 깊숙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조직들을 이미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미경도 판매를 하고요. 저희들이 동시에 이런 현미경을 판매해서 이제 실험하기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CRO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서비스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우측에 보여드리는 예시와 같이 이런 세포 수준의 이미징을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맞춰 실험 조건에 맞추어서 저희들 회사에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약간 이제 좀 기술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생체 현미경은 기존에 주로 이제 연구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구실에서 이런 생체 현미경을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여태까지는 이런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컴포컬 현미경 혹은 투포톤 현미경 같은 이제 현미경을 구입을 하고 유저가 개별 이제 사용자가 직접 어떻게 이제 동물을 매니플레이션 하며 어떻게 동물을 메인테인하고 그다음에 이미징은 어떻게 챔버는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인비보에서 어떻게 레이블링을 하고 그에 맞춘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과 액퀴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고안을 해야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제 일반 유저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지요. 그 다음에 이런 인비보 이미징을 위해서 애시당초 디자인된 현미경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여드린 이런 예시와 같은 고해상도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한 가지 정도의 오간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되고 구현이 되고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리미테이션이 한계점이 이제 많은 그런 구현 방식이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즉 생체 현미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제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집약한 올인원 생체 현미경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여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제 싱글 박스로 이제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설치나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작동,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메인티넌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현미경은 슬라이드 이미징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더 추가적으로 이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한 고안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미징 스피드, 아주 빠른 이미징 스피드, 초당 30장에서 100장 정도까지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빠른 이미징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이미징할 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그 살아있는 티슈의 움직임을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역시 인큐베이션해서 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징하는 도중에 이제 마우스를 모니터링하고 메인티넌스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역시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장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징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들과 아파라투스들, 그 다음에 이미징 챔버들을 역시 함께 저희 시스템에 맞추어 최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아이빈 테크놀지사의 현미경은, 컴포컬 현미경과, 그다음에 투포톤 현미경,
컴포컬 현미경인 이제 C 모델, IBM C 모델, 그다음에 투포톤 현미경인 IBM M 모델, 그다음에 컴포컬과 투포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IBM CM 모델, 그다음에 투포톤 현미경을 레이저를 아예 레이저까지 박스 안으로 내장한 MS 모델, 요 총 4가지의 제품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의 리서치 서비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설명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공초점 생체현미경은 그 여러 가지 멀티 컬러 이미징을 할 때, 그 범용적인 생체현미경 이미징을 할 때 아주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광자 생체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파장을 변환할 수 있는 펜터세컨 펄스 레이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최적의 파장을 이용해서 투포톤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C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컴포컬 디텍터와 투포톤 디텍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이제 플래그십 제품으로서 그 효율적인 다중채널 공촉점 이미징과 범용적인 이광자 생체 현미경 이미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현미경 모델이 되겠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출시한 요 MS 또 MS2 모델은 내부에 이제 고가의 이제 이런 투포톤 레이저가 아니라 이제 파장이 고정되어 있는 그 투포톤 레이저를 안에 내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펜터세컨더 레이저의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으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높은 이제 가성비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MS2 모델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펜터세컨 레이저를 박스 안에 내장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내부 공간, 전체 현미경 바디 공간 자체를 500, 620, 470의 크기로 최소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레이저가 내장되어 있는 있으면서 생체 현미경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인트라바이탈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부에 이제 실제 이제 동물을 로딩하고 나서 이렇게 커튼이 달려 있고요. 블라인드 형태의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커튼이 달려 있어서 컴플리트 다크룸이 필요한 이제 투포톤 현미경의 그런 요구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S2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투포톤 이미지를 여러 가지 조직에서 이제 획득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이제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경우에 장점이 있냐면 주로 이제 저희들 이제 C 모델은 총 4개 파장의 레이저와 4개 파장의 레이저로 획득하는 이제 멀티 컬러 프로세스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4개의 컴포컬 디텍터를 내부에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디오 레이트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스캐너를 내부에 가지고 있어서요. 총 4가지의 여러 가지 컬러의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고효율로 하이 센시티비티를 하고 싶은 경우에 아주 적합한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컴포컬 현미경은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 테니까 조금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슬라이드 이미징과 다르게 인비보에서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레이저 파워와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레이저 디텍터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예시는 이제 저희들 실제로 림프노드에서 빨간색의 혈관, 그다음에 파란색의 이제 스트로머 스트럭처와 녹색의 이뮨셀들을 동시에 이제 인비보에서 획득한 결과입니다. 자, 요 예시는 이제 저기 또 IBM C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인비보에서 인귀이널 그 아디포리 티슈에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이제 아디포사이트가 보이고요. 빨간색으로 이제 혈관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고 이제 G스택 이미지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3D 렌더링한 결과가 우측과 같고요. 자, 이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인비보 환경에서 서브셀러 레졸루션, 정말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멀티 컬러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이 IBM C 모델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IBM M, 그다음에 CM, MS 모델 같은 경우는 내부에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컴포컬 현미경, 주로 이제 싱글 포톤 익사이테이션 하는 컴포컬 현미경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은 조직까지 딥 티슈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포톤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점에서만 형광 신호가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포커스가 아닌 경우, 즉 논포컬 플레인에서는 포토 블리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톡시티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런 투포톤 현미경은 레이저 파장을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멀티 컬러 이미징 하기에는 좀 제약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이제 낮은 포토톡시티로 깊은 티슈까지 이미징하고 싶을 때, 즉 롱텀 3D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하고 싶을 때 이 투포톤 현미경이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투포톤 현미경의 또 다른 이미징 모드로 이 SHG, Second Harmony Generation 이미징이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건 투포톤 현미경에 이제 에디셔널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징 모드인데요. 세컨 하모니 제네레이션은 주로 콜라겐이나 마이크로 튜브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오사이트에 있는 사코미아 같은 어떤 레귤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레귤러한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파이버들 같은 것들을 별도의 프로세스 레이블링이 없이 이미징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징 모드입니다. 그래서 투포톤 현미경은 이 SHG 이미징 모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저희 현미경 시스템도 이 세컨 하모니 제네레이션을 동시에 투포톤 프로세스와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측에 있는 예시가 실제로 세컨 하모니 제네레이션 이미징 모드와 형광 이제 프로센스 이미징을 동시에 해서 그 마이오사이트 안에 있는 사코미어를 레이블링 하지 않고 이 빨간색으로 세컨 하모니 제네레이션을 이미징을 하고 동시에 이제 YFP로 보여지는 뉴로머스큘러 정션과 네, 파란색으로 이제 혈관, CD31으로 이제 항체를 이용해서 레이블링한 혈관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뱃술과 이 YFP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프로센스로 그 다음에 빨간색의 사코미어는 세컨 하모니 제네레이션으로 획득한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 CM 장비를 이용을 해서요. 사이오 YFP H라는 마우스 모델에서 스켈레터 머슬을 이제 넓은 영역에 대해서 모자이크 이미징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게 너브, 주로 이제 신경이 되겠고, 너브가 되겠고요. 파란색은 혈관. 실제 요 부분에서 이제 확대한 이제 이미징, 하나의 이미징 필드 뷰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G스택 이미지를 획득하여서 이제 내부에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혈관과 녹색으로 보이는 뉴로머스큘러 정션, 너브들과, 너브 엔딩과,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세컨 하모니 제네레이션, 그 마이오사이트 안에 있는 사코미어를 세컨 하모니 제네레이션으로 동시에 이미징한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자,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는 멀티컬러 3D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을 때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미징 뎁스는 조직마다 좀 다르지만 한 100에서 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제 제한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는 화장을 이제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컬러 이미징 하기에는 좀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만 대신에 이미징 뎁스가 조직마다 다르지만 한 250에서 그 이상까지 뚫고 페네트레이션 하면서 이미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 티슈 이미징을 낮은 포토 블리칭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 저희 CM 모델 같은 경우에 내부에 이미징을 할 수 있도록 레이저 스캐너, 그 다음에 멀티포톤, 투포톤 쪽의 디텍터 시스템과 레이저 딜리버리 시스템, 컴포컬 디텍터를 이제 동시에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이제 IB 테크놀로지사의 모든 이제 CM, CM, MS 모델은 타사와는 달리, 타사의 현미경 시스템과는 달리 그 폴리곤 스캐너라는 걸 이제 내부에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곤 스캐너는 이제 타사의 이제 갈바노미터 스캐닝과는 다르게 아주 초고속 512 픽셀 기준으로 한 100프레임까지도 가능한 이제 울트라 하이스피드 옵션을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런 하이스피드뿐만 아니라 전체 이미징 필드에 대해서 유니폼한 이미징 퀄리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갈바노미터 스캐너 같은 경우에 이런 레조넌트 갈바노미터 스캐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신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곽 이쪽 엣지 부분에서는 포토 블리칭이 익세시브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미징 자체가 유니폼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폴리곤 스캐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속의 이미징을 달성하면서도 전체가 유니폼하게 일루미네이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폴리곤 스캐너를 저희 내부에 내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저희 현미경은 애니멀 모션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이미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티슈의 움직임. 아무리 이제 마우스가 마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부에 이제 숨은 쉬고 숨도 쉬어야 되고 이제 심장이 뛰기 때문에 조직에는 항상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저희들이 보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자,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의 이미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모션을 컴pen세이션 하기 위해서는 저희 현미경 시스템과 같이 리얼타임,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고속의 이미징을 통해서 영상을 획득하고, 그런 이제 이런 비디오 이미지로부터 프레임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모션을 자동으로 코렉션하여 이런 모션이 커렉션된 이런 블러한 이미지가 아닌 모션이 커렉션 되어 있는 이런 샤프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또 다른 예시로서, 자,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 리버고요. 살아있는 마우스의 리버 이미징 할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XY 방향으로 이미지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에 숨을 쉴 때마다 이제 리버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건 이런 모션 컴pensation이 없는 기능을 이제 현미경으로 찍었을 때는 이런 블러한 이미지밖에 사실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런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하이 퀄리티 모션 컴펜세이션이 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이제 렁에서 이제 이미지고 역시 모션 컴펜세이션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 이용한 경우의 이미지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액티베이션하고 일반적인 현미경 사용하듯이 이미지 캡처를 하면 이런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마우스를 이미징하는 동안 필요한 이런 렉탈 프로브를 이용해서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밑에 플레이트 히터 이제 그 히터가 컨트롤 되어서 바디 템퍼레처를 세팅한 밸류대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현된 이런 애니멀 이제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조직의 이제 커버 글라스도 이제 같이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글라스 히터, 그다음에 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플레이트 히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미징하고 있는 조직의 온도를 잴 수 있는 템퍼처 인디케이터 2개를 동시에 제공하는 라이브 애니멀 메인티넌스를 위한 히팅 시스템, 템퍼처 메인테넌스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저희 요 엑소 3축으로 움직이는 모토라이즈 스테이지, 3축으로 움직이시는 스테이지에 이런 플레이트 히터로 마우스를 세팅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액세서리를 달 수 있는 이제 레일 시스템이 있고요. 이런 이제 외부에서 수술을 한 다음, 이제 수술한 마우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플레이트 위에 고정을 하고 장비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각각의 조직에서 어떻게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어내는가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부 이미징 하는 경우인데요. 피부 이미징 하는 경우에는 자, 마우스를 마취시켜 놓고, 이 경우는 저희들 이어 스킨을 자, 이미징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형광 레이블링, 프로세스 레이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고안점인데요. 실제 그 사용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어떻게 특정 세포들만 레이블링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럼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예시는 자, 요 왼쪽과 같이 세팅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라이즘 GFP라고 해서 라이즘 GFP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한 건데요. 이 경우에는 피부 안에 있는 뉴트로필과 매크로페이지가 이제 녹색 GFP를 발현하고 있는 그런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레이블링이 없이 이제 뉴트로필과 매크로페이지들을 피부 안에 있는 셀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블러드 베스를 이제 빨간색으로 역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엔도셀리어 셀, 블러드 베스의 엔도셀리어 셀이 발현하고 있는 CD31을 타겟할 수 있는 항체와 역시 플로포를 컨주게이션 한 다음에 이걸 정맥으로 주사하여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엔도셀리어 셀을 시스테믹하게 빨간색으로 이제 레이블링하고 나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컬러 이미징을 하고 싶을 때 저희 C 모델, 컴포컬 모델이 이제 장점이 있고요. 자, 요 예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에 사용한 예시입니다. 자, 요 경우에는 요 KLS라는 프로틴에다가 역시 이제 형광물질을 레이블링 한 다음에 마이크로 인젝터를 이용해서 피부에 피하 조직에 인트라더멀 인젝션을 하였고, 그럼 요 KLS라는 프로틴에 의해서 유도되는 요 뉴트로필과
매크로페이지, 주로 그래듈로사이트들이 이렇게 리크루트 되는 현상을 한 6시간까지 이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이제 마취시키는 방법은 이제 마취제를 쓰는 방법, 마취제를 주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호흡 마취기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현미경 시스템은 그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시는 이제 본메로를 이제 이미징한 경우인데요. 본메로는 이제 이 허벅지에 있는 이제 사이에 있는 그 PBR 그 본메로를 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저침수 쪽으로 가기 위해서 크레니얼 본메로, 즉, 스컬을 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피부 절개하고 스컬을 노출을 시키면, 마우스의 스컬은 워낙 얇아서 그 안에 있는 골수가 이 상황에서 그 외 추가적인 처치 없이도,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시는 저희들이 본메로 셀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자, 본메로 셀은 이 빨간색 DSL들을 발현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 마우스에서 획득을 하여서 이제 와일드타임 마우스에 주사한 다음 이미징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의 장점은 그 이미징 하는 동안 마우스가 살아있고 마취되어 있는 동안 이제 마우스가 당연히 살아있고 이미징이 끝나고 나면 마우스를 마취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케이지에 집어넣고 리커버리 시킨 다음에 그 동일한 마우스를 다시 반복해서 같은 위치를 이미징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한 연구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 예시는 이렇게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 나서 하루, 3일, 4일 차에 우리가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준 이 본메로 세포들이 어느 위치에서 본메로 안에 있는 이 혈관 구조 안에서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인그래프트 되고 있는가를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4일 차에 이미징한 결과를 보면 이 하나하나의 클러스터들은 이제 여러 개의 우리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준 본메로 셀들에 의한 클러스터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다이내믹스들을 이미징할 수 있는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리버 이미징한 결과이고요. 자, 이 예시는 저희 타이투 GFP 마우스라고 해서 엔도셀리얼 셀이 GFP를 발현하고 있는 그런 마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마우스를 눕혀놓고 피부와 복막을 절개해서 이제 리버를 노출한 다음 이렇게 커버글라스로 덮고 이제 이미징을 하는 경우고요. 보시면 자, 이 예시는 저희들이 나노파티클을 정맥으로 주사한 다음 이 정맥으로 주사한 나노파티클이 이제 혈류를 순환하다가 이 리버에 와서 어떻게 이제 어큐메이션이 되는가. 자, 지금 무비가 다시 시작했는데요. 지금 시점에 딱 주사를 한 거고요. 보시면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 나노파티클이 실제로 리버에 도착해서 어떤 특정 위치에 어큐메이션 되는 거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디오 레이트, 리얼타임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입해준 이제 외부의 약물들, 이 경우에 나노파티클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딜리버리 되는가를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세컨 이미제이션을 이용을 하면 저희들이 콜라겐을 사실 이미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리버 파이브로시스도 사실 앞서 보여드린 세팅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미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리피드 드롭플렛 같은 것도 컴포컬 현미경을 이용하여 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과 이런 리버 안에 있는 패티 리버 마우스에서 리피드 드롭플렛을 이제 이미징한 3차원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한 2일, 7일, 14일, 21일까지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지방간이 진행이 되면서 리피드 드롭플렛이 어떻게 점점점 생겨나는가를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리피드 드롭플렛이 거의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MCD라는 걸 다이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간 유도하면 리피드 드롭플렛이 이게 빠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스몰 인테스틴을 이미징한 결과인데요. 자, 마우스를 마취시켜 놓고 옆으로 눕힌 다음 스몰 인테스틴 일부를 이제 밖으로 노출하고 절개하여서 이제 내부 루멘을 노출한 상태에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림페릭 베스, 림프관을 이제 볼 수 있는 림프관에서 GFP를 발현하고 있는 프락션 GFP라는 마우스를 사용한 것이고요. 보시면 이 스몰 인테스틴의 육모 안에 있는 자, 이 림프관 엔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림프관을 통해서 이 빨간색으로 레이블링된 패티 엑시트가 이제 딜리버리 트랜스포트 되는 거를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 패티 엑시트를 주입하고 나서 한 1분, 16분, 26분에 걸쳐서 이 육모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엔테로사이트를 통과해서 라미나 프리프리아로 이제 패티 엑시트가 딜리버리 되고 이게 가운데 있는 이 림프관이 뚱뚱해졌죠. 림프관이 이제 팽창하면서 이거를 쭉 딜리버리하여
요 장각막에 있는 메센토리에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요 빨간색의 텍스트가 쭉 딜리버리 되고 있는 거를 이미징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옵션, 요 레티나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옵션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마우스 옵젝티브 렌즈를 이제 수평으로 하고 이제 마우스 마취되어 있는 마우스의 눈을 통해서 바로 레티나에서 이런 고해상도 형광 이미징을 세포 수준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뭐 마이크로글리아라든지 아니면 갱글리언 셀들을 이미징한 결과가 이 예시와 같고요. 이건 한 3시간 이상 마이크로글리아, 레티나에 있는 마이크로글리아를 실제로 쭉 타임랩스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미징 챔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도사스킨 폴드 챔버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수술을 하면 되는지 그 수술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등 쪽 스킨을 쭉 스트레치해서 쭉 늘린 다음에 어, 네, 이렇게 피부를 절개해서 서큘레이션 티슈를 누출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포를 좀 주입한 다음 오랫동안 그 캔서 지노버티 이미징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미징 챔버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미징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 구현해서 갖추고 있고요. 이 예시는 실제로 GFP를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를 주입을 하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이 상황에서 이 지노그래프트 모델에서 이 암세포와 그 주변 이제 혈관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이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7일, 10일, 13일까지 한 3일 간격으로 우리가 주입해준 이제 GFP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와 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한 7일에서 13일로 넘어가면서 같은 위치에서 혈관이 어떤 이제 트리트먼트를 한 경우에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이런 트리트먼트 없이는 이제 크게 이제 베슬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이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실제 이렇게 도사 스킨폴 챔버를 이용을 해서요. 마우스 모델을 만들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모델이고요. 브레스트 캔서 모델에다가 이 빨간색 나노 파티클을 주입을 했을 때, 이 파란색으로 레이블링되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 빨간색 파티클이 2시간, 6시간, 24시간의 시점에 어떻게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가를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2시간보다 6시간 지나면 이 혈관 안으로 이제 쭉 이제 나노 파티클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6시간, 24시간을 지나야 이제 혈관에서 빠져나와서 주변 암세포들로 이제 더 이제 전달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라고 해서 스컬의 일부를 제거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글라스로 대치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스컬의 일부를 제거해서 밑에 있는 브레인을 노출한 다음에 커버 글라스 덮고 핑크색은 이제 덴탈 시멘트인데요. 덴탈 시멘트로 이제 마무리하여서 이제 브레인을 롱텀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수술법에 대해서 역시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브레인과 같이 드릴을 이용해서 스컬의 일부를 제거하고 글라스로 대체한 다음 그 덴탈 시멘트를 주고 이걸 이제 UV 큐어링을 해서 마무리한 다음 이미징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면은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밑에 있는 브레인을 이미징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역시 또 커스터머 요청을 한번 커스터마이제이션 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만들고 나서 그 브레인의 스컬의 각도에 맞추어서 최적의 이미징을 획득할 수 있도록 틸팅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각도 3축으로 로테이션 해가지고 대물 렌즈 각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각도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이용하면 실제로 이제 브레인에서 우리가 정확히 같은 마우스에서 1일, 4일, 7일, 10일까지 한 3일 간격으로 쭉 어떤 세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30일 이상까지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같이 보시면 이제 이 혈관이 같은 혈관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특정한 이제 혈관 이제 마이크로포 사이에서 이제 베시큘러 리키지가 생기고 한 30일 시점에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유도된다는 것을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우스를 오랫동안 롱텀 리피티드 이미징을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어브노미널 오가 이미징 윈도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강 안에 있는 스플린이나 키드니, 팬크리아스 같은 조직들을 오랫동안 한 3주에서 2주에서 한 3주 정도까지 이미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징 윈도우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팬크리아스나 스플린, 그다음에 키드니에서 이런 고해상도 이미징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렁인데요. 자, 렁 이미징 윈도우도 저희들이 같이 저희 시스템에 맞추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빨아내어서 렁의 움직임을 잠시 스테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이 상에서 이미징 윈도우는, 자, 우리가 이미징한 영역은 한 5mm 정도 되고요. 역시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는지 그 수술법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마우스 인투베이션 하고요. 자, 복강 이쪽 부분은 이제 수술적으로 처치하여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렁을 노출한 다음 윈도우를 이용해서 스테빌레이션을 하고 나면 우측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혈관, 그다음에 뉴트로필, 그다음에 파란색의 이제 블러드 서큘레이션은 동시에 이와 같은 세팅에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처음에 설명드렸던 뉴트로필의 이미징이고요. 우측은 이제 저희들 이제 고속 이미징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흘러다니는, 자, 렁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RBC들을 트래킹해서 이미징한 결과가 우측에 있는 예시와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스테빌레이션을 이용을 하면 사실은 이제 스테빌레이션 압력을 조절해서 심장 조직의 일부도 잠시 고정하여서 여기 보시는 예시와 같은 이미지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저희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이죠.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로 이렇게 심장에서 이 박동을 제어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넓은 영역에 대해서 획득한 게 가장 우측의 예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미징 할 수 있는지 그 솔루션과 그에 필요한 이제 디바이스들, 아파라투스들을 저희 시스템에 맞추어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또 제공할 수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기술 서비스 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내부에 이제 SPF 동물실과 이런 이미징을 제공할 수 있는 현미경 시스템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작부터 이미징 획득, 그다음에 분석까지 하여 리포트까지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급성 질환 모델 혹은 이제 만성 질환 모델까지 스트로크나 이제 뇌경색 같은 모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암 모델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작을 하여서 그 원하시는 세포나 아니면 약물을 동시에 이미징을 하여서 그 결과를 리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역시 이런 컨설팅, 그다음에 실험 설계, 실험 최적화, 그다음에 애니멀 모델 제작과 이미징, 그다음에 리포트까지 쭉 원스톱으로 저희 회사에서 레빈 테크놀로지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원하는 이제 이미징 타겟을 레이블링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미징 파라미터와 이미징 모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원하시는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테스트 실험을 쭉 하고요. 그래서 실험 계획을 만들고 나면 실제로 여러 마우스 모델을 만들고 이미징, 그다음에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실제로 살아있는 마우스에 엑소점을 주입을 하고 빨간색으로 레이블링된 엑소점을 주입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세포로 잘 딜리버리 된다는 것 10분 후, 30분 후인데요. 10분 후에 딜리버리가 되고 30분 후에는 이제 내부로 이제 업테이크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기술 서비스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 결과가 이제 논문으로 출판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 기술을 포함을 해서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장비의 스펙에 대한 이제 풀 카탈로그가 있는데요. 여기 information ibimtech.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이 카탈로그를 이제 보내드리고 그 내부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나 아니면 장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회사로 이 인포메이션 이메일을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발표에 대해서도 역시 질문이 있으시면 역시 나중에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